왜 밥만 먹으면 30분쯤 지나서 머리가 멍해질까요? 왜 식후의 다리가 천근만은 무거워질까요? 왜 물을 아무리 마셔도 입안이 계속 마를까요? 이런 증상들 많은 분들이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냥 소화가 안 되는 거라고,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렇다고 여기시죠.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수십 년간 관찰해보면 원인은 전혀 다른 곳에 있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놀라셨죠? 저는 어릴 적에 프랑스에서 한국에 와 현재까지 약 30년간 혈당 변동과 장, 반응을 연구해온 전문 박사 이민규입니다. 대학 연구실에서 그리고 실제 생활 현장에서 수천 명의 식후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그분들 대부분이 밥의 양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밥이 몸속에서 어떤 속도로 어떻게 처리되느냐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오늘은 밥을 끊으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참으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밥을 먹어도 몸이 덜 흔들리게 만드는 방법, 그 중에서도 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아주 현실적인 한 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식사 전 딱 한 잔만 바꾸는 겁니다. 이런 식후 증상 여러분도 겪고 계신가요? 댓글로 1번 눌러주세요. 안 겪고 계시면 0번 눌러주시고요. 얼마 전 가족 모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형님 한 분이 식사 내내 물을 계속 드시더니 밥을 다 먹고 나서는 소파에 기대앉아 한숨부터 쉬시더군요. 이마에 땀까지 맺히고 눈꺼풀이 무거워 보였어요. 배는 부른데 기운은 없고 머리는 멍하고 괜히 짜증만 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많이 드신 것도 아니었어요. 밥 한 공기 반, 국 한 그릇, 반찬 몇 가지가 전부였으니까요. 단 음식에 손을 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한식이었죠. 다만 식사 전후 몸 안에서 일어나는 속도 조절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께 여쭈어봤어요. 식사 전에 뭘 드셨냐고요? 물만 조금 마셨다고 하시더군요. 식사 중에도 물, 식사 후에도 물 갈증이 나니까 계속 물을 찾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물을 마셔도 입안이 계속 마른다고 하셨어요.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식사 전에 한 컵 마시는 습관 하나였습니다. 물 대신 다른 걸 마시는 거죠. 며칠 뒤 다시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이 이거였습니다. 밥 먹고 나서 바로 눕고 싶지 않다는 느낌을 정말 오랜만에 느꼈다고요. 다리도 덜 무겁고 머리도 덜 멍하고 무엇보다 물을 계속 찾지 않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식후 반응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가 뒤에 나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왜 이런 변화가 생기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밥이 얼마나 빨리 잘리느냐가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밥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그 밥알이 소장에서 얼마나 빠르게 쪼개지느냐가 혈당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국내외 영양대사 연구에서 식후 혈당 급등의 핵심은 소장에서의 전분 분해 속도로 확인되었는데요. 소장 안에서 벌어지는 속도, 전쟁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가면 침에서 1차 분해가 시작되고 위에서 잠시 머물다가 소장으로 내려갑니다. 여기서 진짜 전쟁이 시작돼요. 소장벽에 붙어있는 효소들이 전분을 잘게 자르기 시작하거든요. 이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혈당은 급격하게 오릅니다. 반대로 이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면 혈당은 완만하게 올라가죠. 68세 김영수님은 식사량을 줄였는데도 식후 어지럼이 계속됐습니다. 밥을 한 공기에서 반 공기로 줄이고 반찬도 적게 드셨어요. 그런데도 30분만 지나면 머리가 핑 도는 느낌이 그대로였죠. 왜냐하면 양을 줄인다고 해서 분해 속도가 느려지는 건 아니거든요. 적게 먹어도 급하게 쪼개지면 혈당은 급등합니다. 밥을 줄이기보다 소장에서 분해 속도를 늦추는 접근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다만 공복을 무리하게 늘리면 오히려 반동이 생길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너무 배고픈 상태로
밥을 먹으면 몸이 더 급하게 흡수하려고 하거든요. 혹시 드시는 양보다 식후 반응이 더 힘드신가요? 양은 적게 먹는데 증상은 그대로라면 바로 이 속도 문제를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식사 때마다 췌장은 비상근무에 들어갑니다. 혈당이 오르면 췌장이 인슐린을 쏟아내야 하거든요. 반복적인 혈당 스파이크는 인슐린 분비 부담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루 3끼, 몇 끼마다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면 췌장은 쉴 틈이 없어요. 72세 박정희님은 식후 졸림이 일상이었습니다. 밥만 먹으면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의자에 기대고 싶어지는 거죠.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생각하셨대요. 하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등했다가 인슐린이 과도하게 나오면서 다시 급락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반복되면 몸은 계속 긴장 상태예요. 혈당이 오르기 전 단계를 관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이미 혈당이 오르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늦습니다. 이미 식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대처는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췌장이 쉬지 못하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지친 췌장은 인슐린을 제대로 만들지 못하게 되고 그게 쌓이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지죠. 식후 30분쯤 가장 힘들지 않으신가요? 바로 그 시간이 혈당과 인슐린이 싸우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갈증이 나면 물을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당연히 수분 보충은 중요하죠. 하지만 갈증과 혈당은 다른 문제입니다. 혈당 변동이 심할수록 갈증 신호가 과장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혈당이 높아지면 몸이 그걸 희석하려고 갈증을 느끼게 만듭니다. 그래서 물을 마시게 되는 건데 문제는 물만으로는 혈당 자체를 조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65세 최은숙님은 하루 종일 물병을 놓지 못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자기 전까지 물을 달고 사셨어요. 물을 마셔도 입안이 계속 마르고 또 마시고 또 마르고 반복되는 거죠. 화장실도 자주 가시고 밤에도 깨서 물 마시러 일어나시고요. 단순한 수분 보충보다 기능성 음료 선택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물은 그냥 물일 뿐이에요. 혈당 조절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달콤한 음료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니까 주의하셔야 해요. 설탕 들어간 음료, 과일 주스, 이런 건 혈당을 더 올립니다. 물인데도 마셔도 시원하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마시는 물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혈관에 들어오기 전에 막는 것이 가장 편합니다. 이미 혈관에 들어간 당을 처리하려면 췌장이 고생해야 하거든요. 알파 글루코시다제 억제 접근은 이미 오래전부터 활용돼 왔습니다. 이게 바로 장 입구에서 막는 전략인데요. 소장에서 전분이 쪼개지는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효소가 전분을 자르려고 할 때 그 효소를 방해하는 거죠. 그러면 전분이 천천히 쪼개지고 당이 천천히 흡수되고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갑니다. 70세 이성호님은 식전 습관 하나로 식후 반응이 달라졌어요. 밥 먹기 전에 미리 준비하니까 몸이 덜 놀라는 거죠. 같은 양을 먹어도 반응이 다른 겁니다. 식사 전에 준비하는 것이 핵심이고 타이밍을 놓치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이미 밥을 다 먹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늦어요. 식사 전에 준비하는 습관 있으신가요? 없으시다면 오늘부터 만드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목한 게 바로 잎입니다. 열매가 아닌 잎이 조용히 작동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열매에만 집중하시는데 잎에 더 강력한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뽕잎의 DNJ 성분은 전분 분해 효소와 결합한다는 연구가 있어요. 효소의 활동을 방해해서 전분이 천천히 쪼개지게 만드는 겁니다. 66세 정미경님은 단맛 부담 없이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달지 않으니까 매일 마시는 게 어렵지 않았던 거죠. 달콤한 건 처음엔 좋은데 계속 마시기 힘들잖아요. 건조된 잎을차로 활용하시면 되는데 생잎 사용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잎은 떫고 쓴맛이 강해서 지속하기 어려워요. 차 한 잔으로 바꿀 수 있다면 해보시겠습니까? 거창한 게 아니라 그냥 차 한 잔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생활 속에서 확장해 보겠습니다. 식사 시작 10분 전
이 시간에 장입구가 준비됩니다. 왜 10분이냐면요. 마신 걸 위해서 소장으로 내려보내는데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너무 직전에 마시면 아직 위에 있는 상태에서 밥이 들어와요. 그러면 효과가 떨어집니다. 식후 30분 이후는 이미 늦어요. 혈당이 올라가고 나서 뭔가 하려고 하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식사 시작 전에 한 컵 먼저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식탁에 앉기 전에 부엌에서 먼저 마시고 오시는 거죠. 아이 테이밍 지킬 수 있으신가요? 처음엔 잊어버리기 쉽지만 며칠만 반복하면 습관이 됩니다. 저도 처음엔 자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식탁 바로 옆에 보이는 곳에 차를 준비해 뒀습니다. 눈에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마시게 되더라고요. 많이 마신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정확한 양이 중요한데요. 과도한 농도는 복부 불편을 유발할 수 있어요.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고 싶어서 진하게 우려 드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배가 불편해집니다. 가스가 차거나 배가 살살 아플 수 있어요. 말린 잎 한 줌과 물 한 병 기준을 지키시면 됩니다. 한 줌이 애매하시면 5g에서 7g 정도예요. 물은 500ml 기준입니다. 대충 눈대중으로 하시면 효과도 대충 나오거든요. 어떤 날은 진하고 어떤 날은 연하면 몸이 적응하기 어려워요. 대충이 아니라 정확히 해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처음엔 저울로 재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몇 번 재다 보면 손에 익어서 나중엔 안 재도 알게 됩니다. 초기 가스 증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일 수 있습니다. 몸이 적응하는 신호거든요. 장 안에서 분해 속도가 달라지면서 장내 환경이 바뀌는 겁니다. 며칠 정도는 가스가 평소보다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이게 나쁜 게 아니라 몸이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다만 설사가 심할 때는 잠시 쉬어가야 해요. 하루에 4번, 5번 화장실 가실 정도면 농도가 너무 진한 겁니다. 무리하게 참으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요. 몸 상태에 따라 농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처음엔 연하게 시작하셨다가 며칠 지나서 괜찮으면 조금씩 진하게 하는 거죠. 내 몸의 신호를 살피고 계신가요?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불편하면 불편하다고 신호를 보내요.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세요. 뽕잎이 맞지 않는 분도 계십니다. 체질이 다르니까요. 어떤 분은 뽕잎차를 마시면 속이 쓰리다고 하시고 어떤 분은 맛이 도저히 안 맞는다고 하세요. 억지로 참지 않아도 됩니다. 대안으로 돼지감자차나 새싹보리 분말도 고려해보세요. 돼지감제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것도 혈당 조절에 도움이 됩니다. 새싹보리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당 흡수를 늦춰줘요. 중요한 건 지속할 수 있느냐입니다. 맛이 안 맞는데 억지로 먹으면 한 달도 못 갑니다. 맛과 지속성, 어떤 게 더 중요하신가요? 저는 지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효과 좋은 걸 일주일 하는 것보다 조금 덜해도 석 달 하는 게 낫거든요. 눈에 보여야 손이 갑니다. 물 대신 곁에 두는 습관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요. 한 번에 바꾸려 하지 마세요. 갑자기 물을 안 마시고 차만 마시려고 하면 힘들어요. 식탁 위에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보이는 곳에 두면 자연스럽게 손이 가거든요. 저도 처음엔 물병이랑 차병을 같이 뒀어요. 물도 마시고 차도 마시고요. 그러다 보니 점점 마시는 비율이 늘어나더라고요. 특히 식사 전에는 꼭 차를 먼저 마시게 됐고요. 오늘부터 하나만 바꾼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식탁 위에 차를 올려두는 것부터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밥을 적으로 삼지 말고 속도를 조절하자는 겁니다. 잘못된 상식은 식사량만 줄이면 된다는 생각이고 올바른 관리는 혈관에 들어오기 전 단계를 다루는 것입니다. 계속 방치하면 췌장은 쉬지 못하고 제대로 관리하면 스스로 회복할 시간을 얻게 됩니다. 식사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적게 먹어도 급하게 흡수되면 혈당은 흔들리거든요. 밥 한 공기를 먹어도 10분 만에 쪼개지면 혈당은 급등합니다. 반대로 양이 조금 많아도 30분에 걸쳐 천천히 흡수되면 몸은 덜 놀라요.
여기서 중요한 건 타이밍과 방법입니다. 식사 전 10분. 이 짧은 시간이 식후 2시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식사량 줄이는 데만 집중하시는데 그것보다 분해 속도를 늦추는 게 훨씬 현실적입니다. 배고프게 참는 것보다 똑같이 먹어도 덜 흔들리게 만드는 게 낫지 않겠어요? 많은 분들이 물만 마시면 되지 않느냐고 물어보시는데 물은 갈증을 해소할 뿐입니다. 혈당 조절과는 별개예요. 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소장에서 전분이 쪼개지는 속도는 안 느려집니다. 그래서 물 대신 선택하는 한 잔이 중요한 겁니다. 뽕잎차든 돼지 감자차든 새싹보리 분말이든 내 몸에 맞는 걸 찾는 게 우선입니다. 체질이 다르니까 누구한테 좋다고 해서 나한테도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며칠 해보시고 몸이 편하면 계속하시고 불편하면 다른 걸 시도해 보시면 됩니다. 처음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며칠만 해보시면 압니다. 식후에 바로 눕고 싶지 않은 느낌, 머리가 덜 멍한 느낌, 다리가 덜 무거운 느낌, 이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하루 전체가 달라집니다. 아침 식사 후에 멀쩡하니까 오전에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점심 먹고도 졸리지 않으니까 오후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고요. 저녁 먹고 나서도 활동할 수 있으니까 저녁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한 달, 2달 쌓이면 몸 자체가 바뀌기 시작해요. 췌장이 쉴 시간을 얻으니까 인슐린 분비가 정상화되고 그러면 전체적인 혈당 조절 능력이 올라갑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만난 분들 중에 이런 작은 습관 하나로 몇 년 만에 몸이 완전히 달라진 경우를 많이 봤어요.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비싼 걸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냥 식사 전에 물 대신 차 한 잔 마시는 습관, 이것만 지키셨거든요. 처음 한 달은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근데 2달째부터 확실히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석 달쯤 되면 예전 몸 상태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달라지고요. 6달 되면 이게 완전히 생활이 됩니다. 그때쯤 되면 오히려 식사 전에 이걸 안 마시면 불안해져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음 식사 전에 물 대신 한 컵을 먼저 준비해 보세요. 내일 점심 전에, 저녁 전에 딱 한 번만 해보세요. 그 한 번이 습관의 시작입니다. 한 번 해보고 괜찮으면 이틀째도 하게 되고 이틀 하면 사흘째도 하게 되고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면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 일주일 되면 안 하는 게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거기까지만 가면 됩니다. 일주일만 버티세요.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굴러갑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흔들지 않는 아침 식사, 췌장을 더 빨리 지치게 만드는 의외의 습관을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모르고 매일 반복하는 작은 실수들, 그걸 바로잡는 방법까지 전부 다룰 예정입니다. 아침에 뭘 먹느냐에 따라 하루 종일 혈당이 달라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건강하다고 믿고 드시는 아침 메뉴가 사실은 췌장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경우도 있어요. 그 내용도 전부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은 어떤 물을 선택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뽕잎차인가요? 돼지감자차인가요? 아니면 다른 대안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계획을 들려주세요. 그 댓글 하나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이미 시도해보신 분들은 어땠는지도 알려주시고요. 효과가 있었는지,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솔직하게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정보가 됩니다. 댓글 하나가 생명을 바꿀 수도 있어요. 지금 바로 남겨주세요.